이 한일 협약이 뭐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수님 조금 간략하게 좀 쉽게 학생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일정한 수준의 관계들을 맺는데 이제 일본하고 어떤 수준의 관계를 맺을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리셋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데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야당의 필요와 또는 일반 대중의 필요가 또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1965년이면 1960년 되면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62년도에 이 직선으로 대통령이 됐던가요? 63년에.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 자금도 별로 없고 나라를 좀 이끌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에 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개발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당장 자기 동력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투자가 절실한데 네. 투자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별로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를 잘 안 해요. 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껏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좀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일본은 6.25 전쟁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국력을 회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라니까 거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네. 경제력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어떻게 좀 정상화해서, 그러니까 이 정상화는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네. 정상화해서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것만 있었느냐? 이 모든 이제 국가 행위 결정을 그 내인과 외인을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게 안으로부터 나오는 원인도 있지만 바깥에서 이제 강요하는 푸시 팩터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외부적 하나가 뭐냐면 요인이라면 좀 전에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냉전 시기에 네. 1945년 이후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장개석 정권에 공을 들였는데 패퇴하고 대만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넓은 땅 중국 대륙을 이제 모택동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뻘개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빨간 물이 더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하려면 막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댐을 서쪽하고 동쪽에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쪽은 이제 서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서독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서유럽 국가들을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만들어서 빨간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네. 오른쪽으로는 일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남한까지를 합쳐서 댐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한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군사작전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외부에서 푸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급격하게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른바 다시 따옴표 붙여서 네.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필요가 강력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또는 압력을 핑계로 후다닥 서두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 시기에 작동을 한 겁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리고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도 한일 회담을 시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6.25 전쟁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교회를 같이 하면서 한일 회담을 갔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굉장히 그 한일 기본조약 준비 과정 속에서는 대단한 입장을 가졌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오업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들한테 35년간 강등기 동안 입은 피해를 계산하는 그 비용에 있어서 이승만은 20억 달러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기본조약 준비 과정에서 김종필하고 오이라가 예. 3억으로 무상공여 3억으로 정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두 가지. 내의는 우선 우리가 경제개발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우리는 돈이 없다.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예부적 요인으로는 거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돼야지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정책이 원만하고 순조롭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방파제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계속 빨리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라고 온갖 제시를 다 하죠. 사실상 급물살에 타가지고 1963년에 김종필 오이라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고 예. 그다음에 64년에는 그 공표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64년에 방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위가 일어나죠. 64년 3월 대학가의 봄에 네. 그거이 말하자면은 6월 3일에 절정을 이뤘다 해서 1964년 6.3 사태라고 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 육삼 사태. 예. 이게 이제 대학생들이 철 모르고 시위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통치를 하는 사람들의 깊은 고민을 모르고 너희들은 그냥 자존심만으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꾸짖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되게 전략적으로 영리한 정권이라면 네. 그런 국민들의 거센 반발 이런 것들을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 정서가 나쁜데 그럼 뭔가 훨씬 더 전향적인 뭔가를 보여야만 우리가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사과도 좀 더 좀 진솔하게 좀 더 센 표현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배상금도 어떻게 3억 불이냐. 뭐 못해도 이제 어느 정도는 더 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네. 해달라 해서 이제 오히려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이용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때려잡죠. 뭔가 네. 이렇게 정부가 하려는 데에 반대하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네. 재갈을 물리고 뭐 시위도 막 금지하고 이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뭐지? 뭔가 뒤에 뭔가를 더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차라리 뒤로 좀 주더라도 표면적으로 덜 주는 편이 좋은 이유가 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조선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아직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과 이후에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얼마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선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최대한 명목 단가를 낮출수록 네. 다른 협상에서도 좀 더 유리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뒤로 좀 더 뇌물을 주더라도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보면 좀 덜 주는 게 유리한 거죠. 편하고 근데 유리한 그거는 우리 거죠. 입장이 아니라 일본 입장인 맞아요. 거예요.